그는 정말 죽었을까?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검은 리본이 걸린 대문 앞에서 조용히 모여든 사람들. 특수부대 출신 이정우 대위의 장례식이 오늘 열리고 있었다. 국방부는 그가 마지막 임무 수행 중 실종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작전 중 사망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신 없이 치러지는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남겼다. 집안에서는 어머니 한명숙 여사가 흐느끼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 순간 반려견 태풍이 거칠게 짖기 시작했다. 평소 얌전했던 군견 출신의 태풍이 계속해서 영정 사진 앞에서 짖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태풍을 바라보았다. 태풍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거칠게 짖더니 갑자기 이정우의 군복이 걸려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주머니를 이빨로 물어뜯듯 잡아당겼다. 그 움직임에 의해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명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짧고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믿을 사람을 찾고 있다. 모두를 조심하라.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강민석 전직 경찰이자 정우의 오랜 친구는 종이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읽었다. 이것이 정우가 남긴 것이라면 그는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군은 그의 사망을 공식 발표한 것일까? 그날 장례식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국방부에서 온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한명숙 여사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간결하게 인사를 건넨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강민석은 그들을 예의주시했다. 이들은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었다. 그 순간 태풍이 다시 격렬하게 짖었다. 이번에는 국방부 요원들을 향해서였다. 이정우의 장례식은 단순한 이별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다. 숨겨진 단서.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이정우의 집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났지만 한명숙 여사와 강민석, 그리고 반려견 태풍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국방부에서 온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떠났지만 그들의 방문은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이정우가 남긴 메모. 나는 죽지 않았다. 믿을 사람을 찾고 있다. 모두를 조심하라.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그의 죽음 자체가 조작된 것일까? 그날 밤 한명숙 여사는 정우의 방을 정리하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군용 아이디 태그와 이정우의 수첩이 들어 있었다. 강민석이 도착하자 그녀는 서둘러 상자를 건넸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 사이로 유독 반복되는 문자가 보였다. D-7, C-12, G-4. 강민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암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했다. 정우는 죽기 전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었다. 그 순간 태풍이 침대 밑으로 파고들더니 이빨로 무언가를 끌어냈다. 작은 USB였다. 강민석은 USB를 들어올려 신중히 살펴보았다. 군에서 사용하는 특수 암호화 장치였다. 단순한 개인 파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USB를 열어보려 했지만 일반 컴퓨터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군 내부 시스템이 필요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였다. 이걸 해독할 방법이 있을까? 강민석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문무 314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일까? 그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되새겼다. 몇 년 전 이정우는 군 내부에도 믿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혹시 이 암호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그때 창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태풍이 즉각 반응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강민석은 창문을 살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차 안에서 이 집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이 USB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 이정우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그날의 진실. 서울 한복판 외견상 평범해 보이는 한 연구소. 하지만 이곳은 국방부 기밀 연구시설 중 하나였다. 철저히 통제된 이곳에서는 특수작전 중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 연구소 한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손에 작은 USB를 쥐고 있었다. 국방부 특수조사과 소속 이진수 중령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라진 줄 알았던 USB.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이 작은 저장 장치는 이제 군 내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USB는 이정우 대위의 가족 손에 넘어가 있었다. 이진수 중령은 즉시 전화를 걸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 정보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그가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이제 움직일 때였다. 강민석은 한명숙 여사와 함께 USB를 바라보았다. 일반 컴퓨터에서는 열리지 않는 암호화된 파일. 해독하려면 군 내부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정우가 남긴 수첩의 일부 페이지에는 숫자와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한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다. 문무 314.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정우가 남긴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른다. 강민석은 떠오르는 기억을 정리했다. 몇 년 전 이정우는 그에게 군 내부에도 믿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혹시 이 암호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까? 방 안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태풍은 갑자기 창가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강민석은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향해 다가갔다. 바깥 골목길에 주차된 검은 승용차. 엔진이 켜진 채로 멈춰 있었다. 2명의 남자가 안에서 집을 주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군 내부에서도 이 USB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이정우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따라가야만 했다. 한명숙 여사는 초조하게 손을 깍지 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알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이정우가 남긴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이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는 비밀이었다. USB를 손에 쥔 강민석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살폈다. 검은 승용차는 여전히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제는 도망칠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여야 할 때였다. 죽음을 조작한 자들. 새벽 공기가 싸늘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말이 없었다. 불빛이 희미한 골목에 차를 세우고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군 내부 기밀 문서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던 한 남자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정우 대위는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군은 그를 죽은 것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이 그의 마지막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석은 급히 운전대를 잡았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다. 옆자리에 앉은 한명숙 여사는 침묵한 채 손에 꼭 쥐고 있는 USB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들은 위험해졌다. 집 주변에 배치된 감시자들, 골목에서 멈춰있던 검은 승용차. 분명히 누군가가 이 USB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차는 곧 서울을 벗어났다. 목적지는 이정우가 남긴 마지막 단서 문무 314였다. 그곳에 가면 이 퍼즐이 풀릴지도 모른다. 어둠이 깔린 시골길을 따라 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한적한 외곽 지역, 오래된 군 시설이 보였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듯한 건물이지만 군 기록에는 여전히 보안시설로 남아 있었다. 강민석은 차량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건물은 조용했지만 오래된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는 흔적이 보였다. 단순한 폐건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USB를 챙겼다. 한명숙 여사는 가만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건물 입구는 닫혀 있었지만 오래된 출입 패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강민석은 신중히 패널을 살펴보았다. 오래된 시스템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듯 보였다. 이정우가 남긴 숫자 314. 그는 천천히 번호를 입력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패널이 녹색 불빛을 내며 문이 열렸다. 건물 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먼지가 쌓이지 않은 책상, 여전히 작동하는 컴퓨터 시스템. 누군가가 이곳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단말기가 보였다. 강민석은 주저하지 않고 USB를 꽂았다. 화면이 깜빡이며 데이터가 로딩되기 시작했다. 파일이 열리면서 화면에는 몇 개의 암호화된 문서가 나타났다. 그는 파일 하나를 선택해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읽으며 숨을 삼켰다. 이정우 대위의 작전 보고서. 그러나 거기에는 군에서 발표한 내용과 전혀 다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정우는 작전 중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부 정보 유출을 감지하고 그것을 추적하다가 누군가에게 제거당할 위기에 놓였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보고서에는 군 내부에 존재하는 배신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단순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다. 강민석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정우가 남긴 진실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살아있다. 건물 내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단말기 화면에는 여전히 이정우 대위의 마지막 보고서가 떠 있었다. 강민석은 파일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군 내부에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비밀 조직이 있었다. 국방부의 상층부 일부가 연루된 이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군 기밀을 외부 세력과 거래하고 있었다. 이정우 대위는 작전 중 이 사실을 알아버렸다. 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제거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기록에는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314를 기억하라. 강민석은 이 문장을 다시 되새겼다. 문무 314. 이곳을 가리키는 단서일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건물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이미 여기까지 추적해온 것이다. 강민석은 황급히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한명숙 여사는 숨을 죽였다. 태풍 역시 등을 고추 세운 채 낮게 으르렁거렸다. 문이 열리기 전 강민석은 주변을 살폈다. 비상구가 보였다. 그러나 도망칠 시간이 있을까?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바닥이 울렸다. 여기서 나와라. 우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 낯선 목소리가 어두운 건물 내부를 가로질렀다. 국방부 특수조사과에서 봤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다. 그들 뒤에는 무장한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명숙 여사는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강민석은 달랐다. 그는 차분하게 USB를 손에 쥐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파일이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 중 한 명이 빠르게 총을 빼들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총성이 울리기 직전 문 뒤쪽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움직였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더니 총을 겨누던 남자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바닥에 떨어진 총이 쿵 소리를 내며 튀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정우 대위였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한명숙 여사의 입이 벌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강민석도 숨을 삼켰다. 그들이 쫓던 사람. 죽은 줄 알았던 친구.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다. 총을 뽑았던 남자는 이미 의식을 잃었다. 다른 요원들은 당황했다. 그러나 이정우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강민석은 곧바로 반응했다. 태풍이 먼저 움직였다. 한명숙 여사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아들이 먼저 몸을 돌리는 것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생환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차들이 줄지어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저 멀리 도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이정우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그 USB 꼭 공개해야 합니다. 군 내부에도 믿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USB를 꺼내 단단히 손에 쥐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다. 차는 빠르게 도로를 달렸다. 멀리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밝혀진 진실. 이정우 대위는 죽지 않았다. 그는 군 내부의 부패와 맞서 싸우던 사람이었고 그가 발견한 음모는 국가를 뒤흔들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음모를 덮으려는 세력은 강력했다. 우리는 때때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진실이 불편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찾아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밝혀야 한다. 이정우 대위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찾기 위한 용기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수많은 숨겨진 진실과 감춰진 음모가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야 할까 아니면 그것을 마주해야 할까? 강민석과 한명숙 여사는 이정우 대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한다. 진실을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이정우 대위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마음다락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